날 괴롭히던 선임병이 자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선임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총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시청 전 무료로도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과 주인공을 응원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함께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하늘입니다. 24세 나이, 북한군 민경대대 하전사로 최전방에서 복무 중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2009년 1월 어느 날 새벽 함경북도 최전방 경계 초소. 온도계 같은 건 없었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얼굴에 꽂히는 눈발이 칼날처럼 베어왔습니다. 저는 초소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솜이 다 빠져나간 누더기였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떨어져 나가 차가운 눈이 양말을 적셨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동상에 걸린 건지 그냥 얼어붙은 건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죠. 그때 막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정하늘. 선임 박광철의 목소리였습니다. 35살, 키 180이 넘는 덩치에 주먹만 한 손을 가진 남자. 15년째 이 지옥에서 버티고 있는 그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니 뭐하노?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저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계 근무 중입니다, 선임 동지. 경계는 무슨 경계고, 네 표정 봐라. 추워 죽겠다는 표정이제?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고. 야, 엎드려 뻗쳐. 지금 당장. 예. 저는 눈 쌓인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팔굽혀펴기 시작해. 100개.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때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으로 버티기엔 너무 가혹했습니다. 20개쯤 했을 때 팔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광철의 군화발이 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장난하나? 다시 시작해. 하나부터. 선임 동지,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고. 네가 약하면 여기서 못 살아. 알았제? 광철은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올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군대에서 술은 금지였지만 광철 같은 고참들은 어떻게든 구해서 마셨습니다. 우리 같은 말단 사병들은 물조차 제대로 마시기 힘든데 말입니다. 니 오늘 아침 먹지 마라. 알았제? 왜입니까? 왜긴 왜야. 내가 니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이유면 충분하제. 광철은 저를 눈밭에 내던지고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만 가득한 하늘. 제 이름이 하늘인데 정작 제 인생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물기 묽은 옥수수죽 냄새가 났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굶었기에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었죠. 하지만 광철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식조 앞에 섰습니다. 배식 부탁합니다. 그때 뒤에서 광철이 나타났습니다. 야, 정하늘. 네 오늘 먹지 말라고 했제? 하지만 선임 동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고. 그릇 내놔. 광철은 제 손에서 그릇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배식을 받아 제 앞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제 목까지 먹어치우는 광철. 주위의 다른 선임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야, 광철아, 니 또 그러노? 교육이라 이기야. 요즘 신병들 버릇 없어서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선 선임의 명령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식당을 나오는데 동료 하나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하늘아, 이거라도 먹어라. 손바닥만 한 옥수수떡 조각이었습니다. 자기 배식에서 몰래 떼어낸 거였죠. 고맙습니다, 형님. 저는 그걸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게 조국을 지킨다는 인민군의 삶인가?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철은 제 식사를 가로챘고 저는 또 굶었습니다. 하루 세 끼 중 제대로 먹은 건 없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지만 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광철이 또 저를 불렀습니다. 야, 하늘아, 내 구나 닦아놔라. 예. 그리고 내 옷도 빨아. 내일 아침까지. 선임 동지, 그런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 없으면 눈 녹여서 빨아. 핑계 대지 마. 예. 저는 밖으로 나가 눈을 퍼담았습니다. 차가운 눈을 손으로 녹이면서 광철의 옷을 빨았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빨래가 끝났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니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만 덮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24, 한창 젊은 나이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군 복무 기간은 10년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2년 차였습니다. 앞으로 8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곰팡이가 핀 천장. 그게 제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대할 때 울면서 말씀하셨죠. 하늘아, 건강하게만 있거라.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군대 가서 잘 배워오너라.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라를 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굶주리고 얻어맞고 모욕당하면서 사는 게 나라를 위하는 건가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에 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아침 점호 때 광철이 제 빨래를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뭐노? 제대로 안 빨았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임 동지.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다시 빨아. 지금입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오늘도 네 밥 먹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도 저는 굶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몸이 흔들렸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몰래 옥수수떡을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도해봤습니다. 나무 껍질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쓰고 텁텁했습니다. 삼키려고 했지만 목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더 배가 고팠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졌습니다.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대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선임들이 다 가로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이대로는 죽는다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은 며칠 후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월 초순 부대의 진지 공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최전방 방어선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죠. 우리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비탈로 향했습니다. 광철은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야, 새끼들아, 더 빨리 팔아. 해지기 전에 끝내야 된다. 예. 함경북도 겨울땅은 화강암처럼 단단했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쳐도 몇 센티미터씩밖에 파지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터진 물집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광철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2시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인데도 힘든 노동 탓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곡괭이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돌멩이인가 싶어 손으로 흙을 헤쳤습니다. 비닐에 쌓인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삐라였습니다. 남한에서 날려보낸 선전물. 우리에게는 절대 금기였습니다. 만약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처벌받습니다. 총살감이었죠. 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광철은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 땅을 파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비닐을 군복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였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키면 죽습니다. 그날 저녁 공사가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불침번을 자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불침번은 잠도 못 자고 혼자 초소를 지켜야 하는 고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종이를 혼자 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초소 구석에 앉아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군복 안주머니에서 비닐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떨림. 비닐을 벗기자 여러 장의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빌딩들. 깨끗하고 넓은 거리. 그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정말 저런 곳이 존재하는 걸까? 우리는 남한이 가난하고 미국의 식민지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거리에서 구걸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대한민국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 2년. 제가 복무해야 할 기간은 10년입니다. 저는 이미 2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8년이 남았죠. 그런데 남한은 2년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뜨겁고 격렬한 분노. 왜, 왜 나는 10년을 바쳐야 하는데 저들은 2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같은 한반도에 사는 같은 또래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같은 24인데 왜 저들은 이미 자유를 얻었고 나는 아직 8년이나 더 남았습니까? 불공평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남한 군인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탱탱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들.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얻어맞지도 않았습니다. 2년만 참으면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저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구타로 멍든 얼굴, 빼앗긴 식사, 밤새 강제 노역, 그리고 앞으로 8년. 8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전단지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자유가 뭔지 잊고 살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선임이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저는 전단지를 다시 비닐에 싸서 군복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초소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철책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저 전단지에 나온 것 같은 세상이 있을까? 밝은 불빛, 높은 빌딩, 2년의 군 복무, 그리고 자유.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일까? 당에서는 나만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앞잡이들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진실일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는 것. 이 지옥보다 더한 곳은 없을 테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계속 숨기고 다녔습니다. 밤마다 꺼내서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 인연이라는 문구, 자유라는 단어. 그걸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자라났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결심이었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것.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가는 것.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탈북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잡히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굴욕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번 제대로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죽더라도 인간답게 살아보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탈북하겠습니다. 여기서 탈출하겠습니다. 10년의 지옥을 견디느니 자유를 향해 뛰겠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소의 위치, 철책까지의 거리, 지뢰밭의 배치, 근무 교대 시간, 순찰 경로, 경비의 허점.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우리 부대에서 철책까지는 약 200m. 그 사이에는 지뢰밭이 있었습니다.
지뢰는 불규칙하게 묻혀 있었지만 대략적인 안전 경로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지 공사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초소 근무를 서면서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왼쪽에서 3m 떨어진 곳에 지뢰 표시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5m 지점에는 안전구역이 있었습니다. 직진하면 10m 후에 또 다른 안전구역. 저는 그걸 머릿속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그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초소를 나서서 왼쪽으로 3m, 직진 10m, 오른쪽으로 5m. 그러면 지뢰 밀도가 낮은 구역에 도달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조심스럽게 나아가면 됩니다. 철책은 높이 3m의 철조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이었죠. 하지만 관찰 결과 맨 아래쪽 땅과 철조망 사이에 약 40cm 정도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기어가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시도할 것인가. 초소 근무 교대는 4시간 간격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노린 시간은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 그때라면 다른 초소의 병사들도 졸음에 겨워 경계가 느슨해질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소 근무는 항상 2명이 함께 섰습니다. 혼자서는 탈북할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믿을 만한 동료와 함께 서게 될 텐데, 운이 나쁘면 광철과 함께 서게 되겠죠. 2월 중순, 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당직 근무표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박광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네 오늘 광철이랑 서네. 조심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광철과 함께라면 오히려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광철의 총을 빼앗아 가는 거였습니다. 군인에게 총은 목숨입니다. 총을 잃어버린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만약 제가 광철의 총을 가지고 도망친다면 광철은 끝입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처형당할 겁니다. 완벽한 복수. 제가 당한 모든 굴욕, 모든 폭력, 모든 고통에 대한 보복.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오늘 밤, 저는 탈북합니다. 그리고 광철의 총을 가지고 갑니다. 밤 10시 초소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광철과 저는 최전방 잠복 초소로 향했습니다. 다른 초소보다 철책에 가까운 곳, 불과 100m 거리였습니다.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초소는 작은 참호 속 벙커 형태였습니다. 좁고 어둡고 습했습니다. 광철이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최악이네. 하늘아, 네가 먼저 경계 서라. 나는 좀 눈부칠란다. 예, 선임 동지. 광철은 구석에 기대 앉았습니다. 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초소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별도 달도 없는 밤. 완벽한 탈출 조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광철은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지금 도망칠까? 하지만 광철의 손은 여전히 총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깰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참을성 있게 조용히. 새벽 1시가 됐습니다. 광철의 호흡이 더 깊어졌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 여러 명이 다가오는 소리, 순찰조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광철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만약 순찰조가 들어와서 광철이 자는 걸 보면 큰일이었습니다. 근무 중 수면은 중대한 군기 위반, 총살감이었죠. 저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철을 깨워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광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선임 동지, 선임 동지. 응? 뭐야? 광철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찰조가 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뭐? 광철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소문이 열렸습니다. 근무 상황 보고. 예. 이상무. 우리는 동시에 경례를 붙였습니다. 순찰조 책임자는 소자 계급장을 단 장교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초소 안을 살폈습니다. 너희들 근무 제대로 서고 있었나? 예. 철저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장교는 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박광철 동지, 네 얼굴이 왜 그리 붓고 빨갛노? 그게 자고 있었구나. 아, 아닙니다. 소자 동지. 거짓말 마라. 장교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하늘 동지, 솔직히 말해봐라. 박광철 동지가 자고 있었나?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광철을 고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그러면 광철은 처벌받고 저는 영웅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광철을 고발하면 저는 부대에서 주목받을 겁니다. 칭찬받고 포상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감시도 더 철저해질 겁니다. 탈북 계획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 제가 광철을 구해준다면 광철은 저를 믿을 겁니다. 경계를 완전히 풀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자 동지. 선임 동지는 자지 않으셨습니다. 광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얼굴이 붓고 빨개진 겁니다. 계속 경계는 철저히 하고 계셨습니다. 장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 정말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장교는 한참 동안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장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초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광철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 저는 다시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광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아, 니 왜 그랬노?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임 동지도 힘드실 텐데 더 이상 고생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예. 광철은 다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 솔직히 말하면 나도 여기가 싫다. 진짜 싫어. 저는 광철을 봤습니다. 15년을 여기서 썩었는데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지쳤어, 하늘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한데 나 진짜 좀 자야겠다.
네가 날 구해줬으니 이번엔 네를 믿을란다. 예, 편히 주무십시오. 고맙다. 광철은 완전히 몸을 편하게 했습니다. 총을 옆에 내려놓고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광철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저를 믿은 겁니다. 제가 자기를 구해줬으니까요. 제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0m. 저 100m만 가면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철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기회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새벽 2시. 광철의 코 고는 소리만 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나가면 새벽 4시경에 철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광철의 총. 그걸 가져가야 합니다. 복수를 위해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총이 있으면 남한군에게 투항할 때 유리합니다. 무장한 탈북자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광철이 총을 잃으면 그는 끝입니다. 완벽한 복수. 저는 광철을 돌아봤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든 그의 모습.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고통도 분노도 없는 얼굴.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피해자 아닐까? 이 시스템의, 이 지옥의 피해자. 15년을 여기서 버티느라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닙니다. 광철은 저를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모욕했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동정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진정하라, 정하늘. 할 수 있다. 저는 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제 심장 소리가 광철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광철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완전히 방심한 채.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광철의 총은 그의 오른쪽,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AK-47. 칠흑같이 어두운 초소 안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쇠덩이. 하지만 저에게는 자유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하라. 진정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손끝이 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AK-47의 차가운 촉감. 저는 총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천천히. 광철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스윽, 크윽, 스윽, 크윽. 그 리듬에 맞춰 저는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1cm, 2cm.
총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3cm, 4cm. 거의 다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철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발, 제발 깨지 마십시오. 광철의 호흡이 잠깐 불규칙해졌습니다. 스으. 하지만 곧 다시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으.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5cm, 10cm. 마침내 총이 완전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약 3.5kg.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광철의 운명이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총은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총을 잃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총을 제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제게 무기가 있습니다. 광철은 맨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광철의 실탄까지 가져가면 그는 완전히 끝입니다. 총도 없고 실탄도 없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저는 광철의 허리춤을 살폈습니다. 비상용 탄약 주머니가 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윤곽이 보였습니다. 한 70발 정도 들어있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탄약 주머니의 버클을 만졌습니다. 금속 버클. 눌러서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리였습니다. 버클을 열 때 찰칵하는 소리가 날 겁니다. 작은 소리지만 조용한 초소 안에서는 크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광철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으, 크. 리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그때 저는 버클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광철의 코 고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버클이 풀렸습니다. 탄약 주머니가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광철의 허리에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밀리미터씩. 광철의 몸이 주머니와 함께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광철의 호흡이 계속 규칙적인지 확인했습니다. 스으.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빼냈습니다. 1cm, 2cm. 광철의 허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주머니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주머니를 빼내고 다른 손으로는 광철의 허리를 살짝 받쳤습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5cm, 10cm. 거의 다 빠져나왔습니다. 15cm, 20cm. 마침내 탄약 주머니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실탄이 가득 찬 주머니. 총과 실탄을 합치면 거의 5kg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무기입니다. 제 생존 도구입니다. 저는 탄약 주머니를 제 허리에 찼습니다. 버클을 조심스럽게 채웠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났지만 광철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을 어깨에 맸습니다. 끈을 조절해서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무장했습니다. 총과 실탄. 광철은 완전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철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자고 있는 그의 얼굴. 평화로운 얼굴. 저를 믿고 잔 사람의 얼굴.
미안합니다, 선임 동지.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선임 동지가 저를 믿어준 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할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선임 동지는 여기서 끝나시겠지만 저는 새로 시작할 겁니다. 어디 선선한 데 가 계시십시오. 저는 돌아서서 초소문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총과 탄약 때문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문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광철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삐걱,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의 추위. 하지만 제 온몸은 뜨거웠습니다. 긴장과 흥분으로 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삐걱.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초소에서 멀어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저 멀리 철책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100m. 저 100m만 가면 자유입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소에서 30m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초소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철은 아직 자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서 철책까지는 지뢰밭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폭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철저히 관찰한 결과 저는 안전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남을 확률은 높였습니다. 저는 머릿속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3m 이동. 그 다음 직진 10m. 다시 오른쪽으로 5m. 그러면 지뢰 밀도가 가장 낮은 구역에 도달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조심스럽게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3m.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눈 덮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3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직진 10m.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철책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총과 탄약의 무게가 어깨와 허리를 눌렀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 계산이 맞았습니다. 이 경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5걸음, 6걸음.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뢰를 밟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여전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불발탄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완전히 밟지 않았거나. 어쨌든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체중을 다른 쪽 발로 옮겼습니다. 발이 지뢰에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9걸음, 10걸음. 1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5m.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방금 지뢰를 밟을 뻔했으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땅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촉이 있으면 즉시 멈췄습니다. 3걸음, 4걸음. 거의 다 왔습니다. 5걸음. 5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가 지뢰 밀도가 가장 낮은 구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속도를 냈습니다.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40m.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30m, 2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총이 없다. 탄약도 없어. 광철이 깬 겁니다. 그리고 총과 탄약이 사라진 걸 알아챈 거죠. 경보, 경보. 정하늘이 도망쳤다. 광철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초소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땅을 차는 소리. 쿵, 쿵, 쿵. 거친 숨소리. 하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에서 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늘. 이 개새끼. 어디로 가는 기고. 잡아라. 저 새끼 잡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저 철책만 넘으면 됩니다. 20m, 15m. 다른 초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강한 빛이 사방을 비쳤습니다. 저기다. 저기 도망치는 놈이 있다. 병사들의 외침.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휙. 눈이 튀었습니다. 탕. 탕. 또 다른 총소리. 총알이 제 발치에 박혔습니다. 탕. 튀는 눈. 저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예측할 수 없게. 탕탕탕. 총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조준이 엉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10m, 5m. 철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높이 3m의 철조망.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 만지면 감전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맨 아래쪽 땅과 철조망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는 걸. 약 40cm. 저는 먼저 총을 그 틈으로 밀어냈습니다. 총이 철책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제 몸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살도 긁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총알이 철책에 박혔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저는 더 빠르게 기었습니다. 반쯤 빠져나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탄약 주머니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힘을 줘서 몸을 당겼습니다. 으악. 하지만 안 빠졌습니다. 걸린 겁니다. 저는 더 세게 당겼습니다. 더 세게, 더 세게. 찌익. 탄약 주머니가 찢어졌습니다. 실탄 몇 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하지만 대부분은 제 허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무장지대에 있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땅. 누구의 것도 아닌 곳.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남쪽으로. 뒤에서 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늘. 이 개새끼. 니 죽었어. 네 가족도 다 죽었어. 3대가 멸족이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광철이 철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철책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넘을 수 없었습니다. 총도 없고 탄약도 없는 그는 탈영병이 되는 것보다 여기 남는 게 나았을 겁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선임 동지, 억울하면 선임 동지도 넘어오십시오. 뭐라고? 여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쪽보다는 2년만 하면 됩니다. 10년이 아니라. 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렸습니다. 100m, 200m.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하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남한군 초소가 나올 겁니다. 300m, 400m. 그때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 하지만 북한군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고 더 안정적인 빛. 흰색빛. 남한군 초소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투항합니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투항합니다.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그 자리에 엎드리시오. 저는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총과 탄약 주머니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무장 해제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여러 명이 달려오는 소리. 남한군 병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신원 확인. 소속과 계급, 이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한군 민경대대 2등병 정하늘입니다. 투항합니다. 한 병사가 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갑고 단단한 금속. 하지만 이 수갑은 속박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갑은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는 총과 탄약을 회수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병사들이 저를 초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빛이 보였습니다. 노란 빛, 부드러운 빛.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활활 타는 난로. 깨끗한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장교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자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쿠션이 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따뜻한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 입에 댔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목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겁니다. 10년의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철의 총을 가지고 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교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쉬시죠. 내일 본격적인 조사가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 저 너머에는 광철이 있을 겁니다. 총과 탄약을 잃고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총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선임 동지.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다시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서울.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제 공간입니다.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제 밥을 빼앗지 않는 곳. 자유로운 곳. 탈북 후 저는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국정원 조사, 합동신문센터 교육, 하나원 정착 프로그램. 힘들었습니다. 조사는 철저했고 의심은 깊었습니다. 저를 간첩으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총을 가지고 왔냐고, 왜 하필 그 경로로 왔냐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제가 결심한 이유를, 제가 선택한 길을.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왔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고치는 법을,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을, 문화를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은행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게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게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수학, 과학, 영어.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학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 같은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탈북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5년 전 그 삐라에서 봤던 바로 그 풍경.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뤄낸 현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광철 선임 동지께. 아마 이 편지가 선임 동지께 닿지는 못할 겁니다. 선임 동지가 아직 살아계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5년 전 그날 총과 탄약을 잃은 선임 동지는 아마 중형을 받으셨을 겁니다. 처형당하셨을 수도 있고 수용소로 끌려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씁니다.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임 동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미안하지는 않거든요. 선임 동지는 저를 짐승처럼 다뤘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모욕했죠. 2년 동안 저는 선임 동지 밑에서 지옥을 겪었습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는 합니다. 선임 동지도 그 시스템의 피해자였다는 걸 말입니다. 15년을 그 지옥에서 버티느라 인간성을 잃어버린 거겠죠. 마지막 밤 선임 동지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선임 동지를 순찰조로부터 구해드렸으니까요. 그 믿음을 배신한 건 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임 동지를 이용한 건 맞습니다. 선임 동지의 총과 탄약을 훔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했지만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임 동지가 없었다면 저는 탈북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선임 동지의 폭력이, 선임 동지의 굴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선임 동지는 제게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바랍니다. 선임 동지가 어디 계시든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기회가 된다면 선임 동지도 용기를 내서 남쪽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차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취업도 어렵고 적응하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 그게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공부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